예, 이번 시간에는 월가에서 활동 중이신 노현철 푸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모시고 시장 상황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예, 네네. 그 요새 좀 그 새해 좀 장이 좀 초반에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테슬라랑 뭐 애플이 좀 이렇게 수요 문제도 있고 좀 떨어지면서 불안했었는데 오늘은 또 FOMC 뭐 회의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뭐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오늘은 좀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연초에 좀 전반적인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크게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던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그 연말 연시 랠리 기간, 즉 예. 크리스마스 직전 거래일부터 연초에 연초에 투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총 7거래일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 연시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대로 동기간에 그 S&P 500 지수는 뭐 대략 조금 한 3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여기는 예. 결과적으로. 네. 뭐 실제 예상했던 뭐 수준보다는 상승폭이 좀 낮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부터 저희가 좀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나 변수. 음, 그 차이나 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양날의 검인데 그 코로나 재발병으로 인한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증가를 했고요. 예. 어, 또 양날의 검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이 어떤 음, 글로벌 커머더티 프라이스를 다시 올리면서 예. 어떤 글로벌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음, 이런 양날의 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나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 음,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우려를 좀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음, 실질적으로. 예. 뭐 근데 다만 참고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난 뭐 FOMC 미팅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파월한테 예. 뭐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뭐 같은 질문을 했어요. 뭐 뭐 같은 음, 차이나 이펙트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파월은 차이나의 어떤 영향은 그 믹스드 이펙트. 음, 그러니까 어떤 뭐 한 방향의 이펙트가 아니라 양방향의 이펙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연준 인사들도 보고 있고 간과하지 않고 주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페드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화 정책 방향에 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그어서 그 음, 리포터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테슬라, 아시다시피 테슬라, 애플, 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 메가 캐피탈 사이즈 종목들이죠. 음, 예. 이런 관련 부정적인 어떤 그 리포트들하고 어떤 뉴스들이 이렇게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연말연시에 나왔어요. 음, 연말연시에.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뭐 이런 종목 뉴스들은 보통 12월 중순 이전에 나오거든요. 예. 이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내년 이런 종목들의 뭐 이게 뭐 스몰캡도 아니고 굉장히 메가캡들 메이저급들 회사들 아닙니까? 예. 예. 뭐 이런 회사들을 연말에 뭐 어떤 뭐 무슨 뭐 이- 그러니까 어닝즈를 조정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예. 약간 좀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 12월 중순 이전에 그러니까 음, next year earnings forecast를 조정 리비전 하면서 나오는 게 예.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나오는 게 좀 예외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뭐 관련 뭐 뉴스들로 인해서 음,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이런 메가캡 종목들이 음, 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죠. 그쵸. 예. 하락했던 모습이 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뭐 제한적으로 만든 요인이 있어요. 음, 분명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뭐 어떻게든 어찌됐든 간에 뭐 연말연시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뭐 자료를 내고 준비를 하고 뭐 음, 뉴스가 나왔으니까 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그 저희 그 예전에 제가 같이 있던 헤지펀드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PM들하고 트레이더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음,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하고 음, 어떤 금융시장 전망, 예, 그 일드나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환율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예, 전망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음,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연말 연시에 1, 2주 동안 포지션을 하는 것도 그 음, 포지션을 하는 사이즈도 작아지고 좀 음, 부담스러운 한 요인이 있었어요. 음, 그런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네. 음, 음, 그리고 당장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당장 내일 모레 그 넘팜 페이롤 그렇죠. 고용지표가 나올 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모습 음, 때문에 어떤 뭐 한 1, 2주 배팅도 뭐 자신 없게 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예, 직업이니까 하긴 예, 하는데 그 이게 사이즈가 미닝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 예. 미닝풀한 사이즈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음, 조금씩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연말연시 랠리도 음, 뭐 이렇게 뭐 한 1% 미만의 그 음, 정도 좀 상승 정도에 음, 머무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그 방금 또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그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이 올해는 좀 이제 화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구인직 보고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한 1,045만 건 11월에 구인건이 이렇게 나오면서 노동이 이제 쉽게 좀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파트너님 좀 노동 부분 어쨌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뭐 월가 전망치는 지금 뭐 한 20만 건 조금 넘는 거로 이제 일자리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올해 네. 노동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US 이게 미국의 그 노동 시장은 아직까지는 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핫한 수준에 있는 게 맞아요, 사실. 음,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핫한 수준에 있지만 뭐 하지만 점진적인 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점진적이다는 거죠. 음, 이게 급속도로 둔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음, 점진적인 둔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음, 그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현재 미국 고용시장의 이슈가 예, 그러니까 뭔지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구독자들하고 같이 음, 간단하게 예, 예, 오랜 얘기 못하니까 간단히 짚고 가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US 레이버 마켓 지금 이게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음, 문제가 코비드 팬데믹 이후와 예, 이전과의 지금 문제가 차이점이 뭐냐? 그 음, 부분이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음, 미국 고용 지표가 지금 과열 양상을 이렇게 보여왔던 그 음, 메인 포인트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음, 불균형 형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즉 공급이 코비드 팬데믹 이전 예, 상황 대비해서 한 3밀리언, 한 300만 개 정도가 음,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불균형 현상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어,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대략 몇 가지로 제가 예, 추려서만 말씀드릴게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코비드 팬데믹 기간 중에 음, 컨슈머 세이빙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 왜 늘어났냐? 코비드 기간 중에 미국
민주당 정부하고, 물론 그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때가. 예.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그런 시점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코비드 기간 중에 그 미국 정부의 그 도널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전되는 그 정부 시점에서 그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무후무한 규모의 음, 돈을 풀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일을 하지 않거나 음, 뭐 일을 못하는 상황, 뭐 잘리거나 아예 뭐가 없어진 경우, 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100% 보상을 해줬어요. 음.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음, 캐시로. 예. 그리고 그 캐시는 나중에 세금이 안 붙는 캐시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무후무한 그런 그 뭐 완화 정책을 핀 거죠. 음, 그러니까 뭐 피스칼 완화 정책이랑 그리고 모니터링 완화 정책을 음, 동시에 같이 폈던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뭐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냥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음. 시절에. 그러니까 세이빙스를 많이 해놨죠. 그렇죠. 예. 많이 해놨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굳이 그러면은 어렵게 뭐 잡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에 지원서를 쓰고 뭐 그렇게 할 요인이 없겠죠. 음, 왜냐면 자기가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음, 뭐 그런 세이빙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이빙스 효과가 지난 한 2년 동안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레이브 서플라이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러 나가지 않는 거죠. 예, 일하러 예. 나간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겠다. 왜냐면 음, 일하러 나가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요. 음, 그런데 그렇죠. 정부에서 예. 지원을 받는 돈이 일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음, 세금 내고, 그러니까 net effective tax로 버는 그 캐시 플로우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정부에서 받는 돈이 더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코비드 상황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음, 거기서 레이버 서플라이에서 불균형이 일어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예. 어떤 뭐 차일드나 음, 본, 베이비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차일드 케어 이슈가 팬데믹 이후에도 이게 지속이 예, 되는 예, 부분이 예. 있고요. 이 차일드 케어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예요. 음, 차일드 케어를 어떤 식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음, 바이든 행정부하고 뭐 최근에 뭐 중간 선거가 끝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차일드 케어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한 55세 이상 됐던 분들이 그러니까 좀 일찍 리타이먼트를 하는 거죠. 예, 예. 조기 리타이먼트를 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음, 번째는 그 새로운 어떤 개인 비즈니스. 그 당시에 음, 보면 뭐, 그러니까 줌이나 이렇게 예, 뭐, 예. 이렇게 뭐 IT나 뭐 이런 것들이 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텍들이 이게 예, 모든 걸 다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뭐 텍 회사들이 굉장히 뭐 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음, 그런 어 뭐 거기서 고용도 많이 창출됐고요. 새로운 예, 비즈니스 통해서 이제 음,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겼었죠. 예. 근데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이 음, 죽어가죠. 그렇죠. 예. 상황이죠. 금융 상황이 다르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네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라서 그 음, 지난해 초부터 예, 예. 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고 그리고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음, 이제 가파른 긴축 구도로 전환을 또 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 망가졌죠. 예, 주식시장 작년에 음, 뭐 한 20% 빠졌죠. 예, 뭐 예, 채권 시장도 빠졌죠. 예, 그리고 또 크립토 음, 커런시, 암호화폐 예, 시장도 빠졌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왔던 보유하고 있던 그런 어떤 컨슈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웰스 이펙트가 그러니까 음, 즉 부의 효과라 그러죠. 예, 부의 예,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뭡니까?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벌어진 현상이 뭡니까? 크레딧을 늘린 거죠. 크레딧 그렇죠, 카드를 예, 사용해서 예,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캐시플로우는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크레딧을 써가지고 음, 크레딧 라인을 늘려가지고 그 크레딧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한성이 있죠. 계속 할 그렇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레이버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결국에는 레이버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음, 지금 사실은 제롬 파월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하드 랜딩 없이 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음, 있다라는 예, 그런 지금 예, 예, 자신감을 지금 아직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예, 뭐 아시다시피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예,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런 음, 불균형 코비드 때문에 발생했던 불균형 현상이 음, 서플라이 레이버, 그러니까 레이버의 서플라이 레이버 음, 간의 불균형 현상이 지금 음,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레이버 서플라이가 서서히 음, 증가하면서 그 음,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이죠. 예, 시간당 근로 수준의 증가세가 확연하게 완화세가 나타나면서 음, 그러면 고용시장에 어떤 뭐라 그러죠? 고용시장의 음, 급격한 냉각을 피하면서 예, 그 코어 음, 서비스 프라이스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이 제롬 파일과 음, 뭐 일부 그쪽 연준 인사들이 음, 실제 현재 예상하는 어, 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보면 약간 경제 어떻게 보면 로지한 거죠. 아웃룩 자체가. 예, 아웃룩 자체가 굉장히 좀 파지티브 한 건데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 코비드라는 그런 어떤 그 전무한 상황 우리가 한번 음, 겪었잖아요. 그렇죠, 겪고 예, 나서 이렇게 그 디맨드랑 서플라이 사이에 그 음, 임밸런스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런 임밸런스가 음, 정상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음,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긴 맞아요. 음, 근데 뭐 이게 속도 문제겠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이게 속도의 문제인데, 음, 근데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질 않나라는 음, 그런 생각은 저는 페드의 생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정리하면 코로나 때 쌓은 이제 초과 저축 그게 좀 이제 갈수록 이제 다 소진되고 이제 빚으로 그러니까 카드 대출 이런 것들 뭐 신용카드를 써서 그 소비를 유지하던 게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당연히 결국은 노동시장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그 고용도 다시 또 고용과 경제활동 참관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이게 예를 들면은 급격한 이제 노동시장 냉각이나 둔화 없이 연착륙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이런 제가 흐름 지금 하나의 그 수식, 예, 그, 그러니까 지난달의 넘팜 페로 예, 데이터를 예, 가지고 수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US 시빌리언 파퓰레이션이 예, 264 million이에요. 음, 그러니까 2억 6천 4천만 명, 예, 2억 6천 4백만 명.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나왔던 고용 지표에서 레이버 포스가 예, 얼마냐면은 1억 6천 4백만 명. 그 음, 정도입니다. 그러면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시 얼마입니까? 62.14%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닝플로이먼트가 600만 명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고용 지표가 어닝플로이먼트 레이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3.65%가 나왔어요. 예, 거의 3.7%죠. 3.7% 수준, 예,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음, 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냐? 음, 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버 서플라이어가 레이버 음, 포스의 그 서플라이가 줄어든 부분, 음, 코비드 이후에.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갭이 3 밀리언이 있어요. 예, 3 밀리언인데 그 중에서 3 밀리언 다는 아니고 2.5 밀리언만 레이브 포스로 서플라이가 들어가 준다. 음, 다른 건 다 그대로. 음, 다른 데이터는 다 그대로. 준다 했을 때 그러면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트이 63.1%가 돼요. 음, 그러면 넘버가 7.5 밀리언이 됩니다. 음, 750만 명이요. 750만, 예, 네. 그러면 언임프로먼트 레이트는 뭐 어떻게 되냐? 4.5%가 됩니다. 음, 서플라이어가 기존의 코비드 팬데믹 이후로 빠졌던 그 레이버 서플라이어가 음, 그 중에 한 50% 이상만 들어가 준다 해도 음, 실업률은 4.5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음,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임팩트는 없죠. 그렇죠. 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음, 거잖아요. 공급이. 음, 없어졌던 공급이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음,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음, 이게 어떤 그 미국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예, 임팩트가 예, 작아진다는, 거의 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 음. 계속 그 기자들 질문했을 때. 예. 결국은 속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이 네. 회복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저기 이제 FOMC 회의록이 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준은 이제 좀, 아,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FOMC 회의록이나 이제 고용, 이런 거 나왔음에도, 결국은 시장은 상승 마감했고, 국채금리도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실한 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뭐 시장이 맞을까요? 이거 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FOMC 의사라고 제가 다 봤어요. 예, 꼼꼼히 다 예. 봤는데, 지난 뭐 파월이 FOMC에서 발급했던 그 뭐 선언문하고 그 예, 예, 기자들하고 예. 같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하고 스탠스가 크게 벗어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없고, 그 페드는 뭐 그냥 기존 스탠스예요. 그냥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음, 확연히 지표상으로 뭐 나타날 음, 때까지 어, 자기네들 잡을 화이팅 하겠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 이제 뭐 FOMC 의사록 내용이었고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그 파월의 입에서 나왔던 그런 스탠스랑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음, 예. 뭐 특별하게 더 더비시하거나 특별하게 음, 더 허기시한 내용이 없었어요. 음, 예, 거기서 동일한 내용으로 나왔고요. 뭐 이런 그 FMC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일단은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 그 음.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3일 날 나올 그 CPI 뭐 그런 음, 데이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뭐 이런 그 고용지표랑 CPI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한 3개월은 할 거예요. 음, 3개월 동안은. 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파월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나왔던 그 하드 데이터 상에 보여줬던 뭐 개선세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예. 개선세가 확실하게 어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음,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진행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어떻게 난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그 음, FOMC가 어떻게 얘기하고 파월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시장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중순쯤 이후 음. 가서야 아, 예. 저희가 예, 좀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음, 참여자의 투자자 입장에서 포지셔닝을 좀 잡고 아, 어, 좀 카운피던스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음, 시점이 중순 음, 정도를 보고 있고요. 어, 지금부터는 좀
또 데이터에 민감한 그런 시장을 음,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좀 nimbl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시장을 지금 뭐 이길라 그러지 말고 예, 예. 좀 어느 정도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음, 적당히 따라가면서 좀 nimbl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음. 뭐 시장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페드랑도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같이 맞습니다. 따라가면서 적당히 리스크 요인들은 약간 좀 줄여가면서 예, 그렇게 좀 음, 좀 안전성 있게 좀 투자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